47번부터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 있으면 개념들 쭉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뭐 설명했던 거는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 나오면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47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이 1이고요. 실근이 1이고요. 허근이 알파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방정식에서 허근 알파를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된다고? 무슨 근? 혈내근.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겠구나? 알파바라는 애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 알파바가 뭐다? 다시 알파가 뭐다? 알파바에 마이너스를 붙이내고 둘의 곱은 4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에 혈내근이 나와 있다. 혈내근이 나왔으면 우린 뭐로 넘어가야 된다?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셔야 된다.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는 이렇게 쓰는 거죠. 세 근의 합. 이렇게. 또 두 개씩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알파바. 이렇게 곱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근의 곱. 세 개 다 곱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근과 개수의 관계 기억나? 3차 방정식. 그랬을 때 첫 번째 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두 번째 건 a분의 c 4, 세 번째 건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지? 괜찮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바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 알파에다가 얘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바 집어넣을게요. 마찬가지로 얘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바 집어넣을 거고요. 얘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바 집어넣어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에다가도 마이너스 알파바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겠네? 이렇게 지워지고, 맞니?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지금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4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뭐다? 마이너스 4에서 끝나는 거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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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니? 내가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던 건 하시라고요. 내가 오늘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뒤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분명히 어려운데 우리가 처음 본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알겠죠? 다 봤던 문제들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방금 문제는 뭐다? 허근 또는 혈내근이 나왔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8번 봅시다. 48번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라.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3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몇 개야? 일단 기본적으로 근의 개수가 3개야. 3개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2개래. 그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3개야. 근데 실근이 2개네. 그럼 허근이 1개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허근은 항상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켤레의 형태로, 즉 2개씩 존재하는 거야, 허근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실근과 허근이 둘 다 존재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허근이 몇 개인 거고? 허근이 2개인 거고, 실근이 1개인 거예요. 만약에 허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에서 실근이 2개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는 3개잖아. 맞죠? 원래는 3개인데 실근이 2개밖에 없네? 그 말은 무슨 근이 존재한다? 중근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실근이 2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다? 중근이다. 중근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이해됐니?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내야 된다고. 맞죠?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 인수분해였죠. 맞지? 어떤 상황에서든 근에 대한 게 나오면 인수분해부터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1 마이너스 8 a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이렇게 써놓고 얘가 뭐로 인수분해가 될지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전에 얘기했었지. 조립제법을 하겠다는 건 여기 마지막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여기가 0이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 근데 2a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2a야. 맞지? 그럼 우린 여기다가 뭘 써야 돼? 2a에 무슨 수를 쓴다? 2a에 대한 약수를 쓴다.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앞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될까? 2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a의 약수를 써야 되니까. 그럼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a, 2a 해서 0 되는 거지. 아,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2니까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고? 2고 여기서 나오는 근은 우리가 베타와 감마라고 한번 해보겠다. 근데 얘가 무슨 근이어야 된다고? 중근이어야 된다고. 중근이라는 건 두 개가 겹친다는 소리야. 그럼 두 개가 어떻게 겹칠 수 있고 이렇게 겹칠 수 있고요. 맞죠? 두 번째는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거죠. 맞지? 근데 이렇게 겹치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베타가 2인 경우와 감마가 2인 경우 똑같은 경우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x는 1 또는 2다 라고 쓰는 거랑 2 또는 1이다 라고 쓰는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순서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게 2인 경우와 뒤에 게 2인 경우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세 번째 경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보겠다. 그럼 첫 번째 베타가 2래요. 베타가 2라는 게 뭐야? 여기서 나온 근이 2라는 거야. 맞니?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얘들아 여기서 나온 근이 베타인데 베타가 2야. 그럼 그 말은 반대로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소리야. 맞아? 근은 항상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수를 뜻해. 알겠지? 그러면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0인 거고요. a는 뭐가 나온다? 8이다가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뭐일 수 있다? 베타와 감마가 같을 수 있다. 베타와 감마가 같다는 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무슨 근이 만들어진다? 중근이 만들어진다. 즉 판별시티가 0이다. 맞죠? 맞죠? 그럼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a가 0이다. a는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의 합은 17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나요?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없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9번. 49번에 이거 내가 전부터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고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에요. 얘는 사실.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를 어떻게 푼다고? 아, 저 식이 있고 쟤에 대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지금 쟤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인수분해도 안 돼요. 어떤 3차 방정식에 세근이라고 나왔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 말고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쓰는 거야. 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K구나.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K 플러스 4구나.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6K 플러스 1이구나. 적는 거야, 이렇게. 이건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하는 거는. 알겠지? 우리 개념 여러 번 했어. 이제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하시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지막이야, 우리. 그랬을 때 그 다음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다 전개하는 거죠. 이를 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는 8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당연히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전개하는 거야? 이 둘을 먼저 전개하겠지. 그리고 뭔가 나오겠죠. 그걸 또 이렇게 전개하겠지. 그러고 나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해? 저 세 개를 다 집어넣기 시작을 해. 그럼 K값이 나오겠지. 그렇게 풀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식의 형태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식의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뭐냐? 잘 봐. x세제곱에 플러스 kx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4의 x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근데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란 소리는 얘가 뭐로 인수분해 된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돼? 괜찮아?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은 여기 x가 아니라 k죠?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잖아. 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며.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야.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야.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 항등식이라고 불러. 즉, 얘를 보고 젤 봐봐. x에 뭐 넣고 싶어? 1 넣고 싶죠. 아, x에다가 1을 넣은 게 몇이야? 8이야. 그럼 여기다가도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몇이어야 돼? 8이어야 돼. 왜? 항등식이니까.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이 8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k값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러고 나서 밑에 거는 뭐 곱셈공식 변형으로 쓰시면 되니까 값까지는 한번 구해보세요. k값 구하셔서.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요 식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알겠죠? 제가 당연히 1이 아닐 수도 있어. 2일지 3일지 4일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어? 아, 여기가 만약에 2야. 아, 그러면 여기다 2 넣었단 소리구나. 이렇게 바로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식의 형태를 잘 기억해. 만약에 저 식의 형태가 아니고 막 다른 식의 형태가 나와. 그럼 당연히 뭐 이렇게 푸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전개해서 풀어야 돼. 이게 정석 방법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볼 수가 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거지, 이 내가 방금 설명했던 게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 딱 보자마자 아! 1 넣었을 때 8. 끝이야. KO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다 필요 없어. 봐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어. 뭐야? 문제 보자마자 이게 만약에 떠올라. 그럼 뭐야? 아, 1 넣었을 때 8이구나. K 몇이구나. 그 다음 답 가면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 근데 이게 1등급 문제래.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0번 봅시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 우리가 다 봤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제발 좀 모르는 게 있으면 필기를 하든 머릿속에 암기를 하든 하셔야 돼요. 알겠죠? 50번 3차 다항식 fx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복소수 z에 대하여 z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허근이다. 그럼 z가 근이라는 건 뭐도 근이라는 소리다? z 바도 근이라는 소리예요. 맞죠? 아, 그럼 fx의 근은 z가 있고 z 바가 있겠구나. 근데 fx는 몇 차야? 얘들아, fx는 3차죠? 3차면 근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네? 근데 이미 2개는 이렇게 써줬네? 그러니까 우린 나머지 하나 구해야겠네? 어떻게 구한다고? 조립제법, 인수분해 하겠다고요. 그럼 인수분해 해봐.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적어놓고 얘 뭐로 될까? 얘들아, 얘 뭐로 돼? 얘 뭐로 돼? 마이너스 1로 되죠? 이거 어떻게 따지는 거라고? 만약에 내가 얘네들 다 더했어. 다 더했을 때 0이면 뭐로 된다고? 1로 되는 거라고. 근데 얘 지금 다 더했을 때 0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1로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한 칸씩 띄어서 더해봐. 이렇게 더하면 몇이니? 2죠.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2지. 같네? 한 칸씩 띄어서 더했더니 같네? 그럼 뭐로 된다고?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야. 알겠지? 조립제법에서 1과 마이너스 1은 암산으로 빠르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뭐다? 다 더했을 때 0이면 1로 된다. 그럼 두 번째, 한 칸씩 띄어서 더했을 때 그 더한 게 같으면 마이너스 1로 된다. 됐어? 그럼 마이너스 1로 될 거라고 얘는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해서 0이 되겠죠. 괜찮니? 괜찮아? 규나야 혹시 뒤에서 카메라 꺼지는 소리 들리면 나한테 말 좀 해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하나는 뭐겠네? 근이?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z와 z반은 어디서 나오겠네? 여기서 나오겠네? 맞죠?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a-1의 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얘의 허근이 z와 z바야. z와 z바는 무슨 근이라고? 켤레근이라고. 켤레근이라고요. 켤레근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해야 된다고. 벌써 두 번째 나오잖아, 오늘만. 알겠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하겠죠? z 플러스 z반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럼 두 번째 z 곱하기 z반은 뭐다? a분의 c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네? z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 나와 있네? 이거 뭐야? 곱셈공식? 변형이죠. 변형이죠. 뭐야? z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z 플러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 4z z바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어보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계산해보시면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고요.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6a고요. 여기 1이고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여기 마이너스죠? 다시 그냥 틀렸다. 다시 여기 마이너스 2a고요.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2a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넘어오니까 a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4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1, 3에 마이너스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a는 음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뭐겠구나? a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사실 얘들아 여기까지가 한 문제야. 여기까지가 한 문제야. 원래대로였으면 기본적인 문제였으면 여기까지가 한 문제고 답이 a를 구하는 거겠죠. 그치? 근데 거기에 뭘 합쳐놓은 거야? 얘를 하나 더 합쳐놓은 거야. 그럼 우린 지금부터 새로운 문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f의 x는 0이라는 애가 있었어. 방금 우리가 본 거. 그럼 그 fx가 0이다의 근을 찾아봤더니 뭐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1과 z와 z바가 나왔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이제는 f의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의 근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맞지? 내가 가장 미련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 f의 3x-4라는 애가 있어. 그럼 3x-4를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뜻이잖아 얘들아. f의 3x-4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어디 자리에? x 자리에. 그러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들아 fx가 0인 근이 얘야. 그 말은 뭐라고? f-1은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죠. fz는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죠. fz반은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라고. 근데 f3x-4가 0이래. 그게 뭔 소리야? 3x-4가 뭐면 되는 거야? 이거면 되는 거잖아. 이거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f가 0일 때가 얘래. 근데 이번에 3x-4를 집어넣어보래.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반대로 넘기고 3으로 나누면 x는 뭐가 된다? 넘기면
1이 되고요. 넘기면 3분의 z 플러스 4가 되고요. 넘기면 3분의 z 바 플러스 4가 되고요. 걔네들을 다 뭐해라? 얘네들을 다 더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더해라.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이 둘 먼저 더해볼까요? 3분의 z 더하기 z 바 더하기 8이 될 건데 z 더하기 z 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어요.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얘는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4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4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12니까 4, 즉 1 더하면 5가 답이겠네요. 됐니?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1번. 51번에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보기차식. 저번 시간에 보기차식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일단은 우리가 보기차식을 풀 때도 어차피 보기차식도 얘들아 4차 방정식이야. 보기차식도 결국 4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보기차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건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둘로 나뉜다. 그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둘로 나뉘느냐?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보는 보기차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서 합차공식 활용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었어? x 4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플러스 4라는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두 개 가지고 x 4제곱과 4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봐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x 4제곱에 플러스 4가 있고 요 가운데 뭘 쓰고 4x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고 원래 뭐니까? 원래 3x제곱이니까 뒤에다가 뭘 빼주는 거야? x제곱을 한번 빼주는 거죠? 맞니? 그러면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고 요만큼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니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제 인수분해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냥 4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좀 기준을 정해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보기차식이 나왔어 지금처럼. 그런데 상수항이 제곱수야.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상수항이 제곱수가 아니야.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얘 지금 상수항이 제곱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만약에 25n제곱이었으면 제곱수였겠지? 근데 제곱수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아,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 지금 계속 얘기하지 마, 얘들아. 너네가 시험을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근데 그 이유가 시간이 모자른 이유가 너네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야. 계산하는 속도는 너네나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애나 나나 다 비슷비슷해. 계산하는 속도는. 계산하는 속도가 차이 나봤자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그런데 너네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계산이 느려서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이런 걸 막 다 설명하니까 시간이 길잖아.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있으면 어떻게 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보기차식 상수항이 제곱수가 아니네? x제곱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겠네. 이 생각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는데. 이 생각하는데 뭐 10초도 안 걸려 사실. 맞잖아.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하던 건 하라니까. 하던 건 하세요.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어떻게 돼? t제곱에
마이너스 6nt에 플러스 5n제곱은 0이다로 바뀌게 되고요. fx는 0이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5n에 n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리고 t 이렇게 적히겠죠, 그러면. 그럼 t는 결국 뭐가 되는 거고? 5n 또는 n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야, 결국? x 찾고 싶은 거니까. x 찾고 싶은 거니까 t 자리에 다시 뭐 집어넣어? x제곱을 집어넣겠다. 그럼 t 자리에다가 다시 x제곱 집어넣으면 x제곱이 5n 또는 n이 되는 거고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n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나와? 총 4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그랬을 때 뭐가 존재했으면 좋겠대? 자연수 x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자연수 어차피 양수지? 맞죠? 자연수 어차피 양수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볼까? 루트 n. 루트 n이 자연수야. 그럼 n은 무슨 수? n은 무슨 수 얘들아? n은 제곱수. 그러면 1, 4, 9, 지금 22하니까 16까지만. 16까지만 가는 거고, 두 번째, 루트 5n이 제곱수야. 그럼 n은 5. 또 20. 5 곱하기 20은 100이니까. 됐죠? 그래서 몇 개? 총 6개가 만들어지고 그 6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52번 봅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52번. 52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일단 4차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4차 다항식인데 이거 어차피 상수항 없잖아? 그쵸? 상수항 없죠? 그 말은 뭐야? x로 묶인다는 소리예요. 맞지? 그럼 인수분해부터 해보자. x로 묶어보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제곱에 플러스 6의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묶이겠네? 맞죠? 그럼 일단은 x는 몇이다 나오는 거야? x는 0이다 하나 나오는 거지. 맞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래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겠네. 맞죠? 그럼 인수분해 한 번 더 해봅시다.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 6a 플러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얘는 몇으로 될까요? 인수분해가? 얘 몇으로 된다고? 1로 된다고. 왜? 다 더했을 때 0이니까. 다 더했을 때 0이니까 그 1로 되겠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4a 플러스 12 그 다음에 4a 플러스 12 써놓고 여기 0 이렇게 될 거다. 됐나요? 그러면 알파는 0인 거고요. 베타는 1인 거예요. 맞나요? 얘를 지금 감마와 델타 이렇게 부르는데 감마와 델타라고 부르는데 그건 어디서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서. 근데 둘 다 무슨 근이래? 허근이래요. 허근이니까 당연히 우리 뭐로 넘어갈 거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갈 거라고. 맞지? 그럼 얘 써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12는 0이다라는 애가 나올 건데 여기서 나오는 감마와 델타라는 근의 합은 감마 더하기 델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마 곱하기 델타라는 애는 a분의 c 4a 플러스 12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뭐 마이너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델타 제곱이긴 한데 결국 마이너스에 감마 제곱 플러스 델타 제곱인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둘을 가지고 뭘 구하겠다고?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되죠? 뭐의 제곱?
얘의 제곱, 즉 4a제곱 마이너스 2xy, 즉 2 곱하기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괜찮아? 그걸 집어넣으라고 저기다가. 아, 얘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어. 얘는 0이고 알파는 0이고 베타는 1인 거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서 한번 빼보시면 얘는 뭐가 이 전체 값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24니까 플러스 25 이렇게 나온다고. 다 구했잖아. 얘 무슨 값 구하래, 얘들아? 얘 무슨 값 구하래? 최대값 구하래. 얘 최대값 구하래. 얘 a에 대한 몇 차식인데? 2차식이잖아. 2차식의 최대값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무슨 점? 꼭지점이라고.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축 어떻게 구하니?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은 1. 맞죠? 즉 a가 몇일 때? a가 1일 때 최대값일 거고요.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25니까 29가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넘어가도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3번. 53번에 뭐라 나와 있는데 일단 도형 위주로 봅시다. 얘는 이제 사실 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건데 보시면 AB의 길이가 3이고요. CD의 길이가 루트 1이에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ABCD의 넓이가 2분의 7이다. 그랬을 때 쟤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BD가 지름이래. BD가 지름이래. 그러면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우리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직각삼각형인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알고 있는 정보 여기는 길이가 3일 거고요. 여기 길이가 루트 2네요. 맞지? 그러면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피타고라스 있죠? 피타고라스? 맞죠? 피타고라스 어떻게 써?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지. 근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위에서 쓴 결과도 얘고 밑에서 쓴 결과도 얘니까 결국 이거 제곱의 합과 이거 제곱의 합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괜찮아? 뒷변이 같으니까. 뒷변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밑에서 한번 써보시면 9 더하기 AD의 제곱과 또 2 더하기 BC의 제곱이 같을 것이다. 왜? 빗변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각형이 위에 직각삼각형과 밑에 직각삼각형으로 나뉘는 거죠. 그치? 그럼 위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D의 길이. 또 밑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BC의 길이겠죠. 맞나요? 그럼 그 둘을 더한 게 몇이더라? 2분의 7이더라. 그러면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맞죠?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2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구하시면 당연히 BD의 길이 또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피타고라스 쓰셔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54번은 내가 전에 이제 1차 부등식, 정확히는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에서 나왔던 애고, 얘는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긴 의자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 보시면, 사탕이 A개고 학생이 총 B명이래요. 그랬을 때,
각각의 학생에게 사탕을 4개씩 나눠주면 11개가 남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학생이 총 B야. B명이야. 그런데 학생이 한 명한테 4개씩 나눠줘. 그럼 몇 개 나눠준 거야, 총? 4B만큼 나눠줬네. 맞죠? 4B만큼 나눠줬고 사탕이 몇 개 남았으니까 11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가 되는 거야, 얘들아. 사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번엔 몇 개씩 나눠줬다. 이번엔 5개씩 나눠줬다. 5개씩 나눠줬더니 사탕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몇 명이다? 2명이다. 2명이다. 그러면 사탕을 1개도 받지 못한 학생이 2명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였다고, 이런 문제에서? 그 2명이 아니라 그 2명 앞에 있는 3번째 학생을 신경 써야 된다고. 뭔 소린지 이해가? 만약에 학생이 총 5명이 있어. 내가 얘네들한테 5개씩 나눠줄 거야. 근데 마지막 2명은 아무것도 못 받았대. 근데 만약에 나한테 사탕이 11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한테 5개 주고, 얘한테 5개 주고, 얘한테 몇 개 줘? 1개밖에 못 주지.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 받은 거야? 하나는 받았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만약에 내가 나한테 15개가 있었어. 그럼 5개로 딱 맞아 떨어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어도 얘가 1개 받을지, 2개 받을지, 아니면 5개를 다 받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2명은 못 받은 게 확실해. 그렇지만 다시 뒤에서 3번째 연습합시다. 보시면 그러니까 몇 개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3번째 학생을 항상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잘 봐. 5개씩 받은 학생은 몇 명인 거야? 5개씩 꽉꽉 채워서 받은 학생은 몇 명인 거야? B-3명인 거야. 알겠어? 또 B-3명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학생은 몇 개 받았을 수 있고 1개부터 몇 개까지? 5개까지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연립부등식 풀어서 B의 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긴 의자 문제도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뭐 사실 55번은 신유형이라고 돼 있고 막 뭐라 쭉 나와 있는데 뭐 그닥 어렵지 않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절대값 x-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나온다? x-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결국엔. 그래서 양변에다가 a를 더하면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고 5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구해봤더니 얘더래. 그걸 구해봤더니 얘더래요. 그러니까 뭐야? a는 4고요. a에다가 4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냥 집어넣으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냥 집어넣어서 우리 복소수 연산하는 거는 우리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많이 했던 거니까 얘는 빠르게 넘어갑시다. 56번. 56번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에서 쟤를 풀어봤더니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일단 근이 몇 개인데? 일단 근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음수고 나머지 2개는 양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어. 3차 방정식인데 뭐에 대한?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보겠다? 인수분해부터 해보겠다. 만약에 그게 이제 허근이나 켤레근이었으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 왜? 허근이라는 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니까. 맞죠? 맞죠? 그런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음의 실근과 2개의 양의 실근이 총 3개인 거니까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보겠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써보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k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있고 얘를 뭐로 할까요?
뭐로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로 할 수 있다고. 한 칸씩 띄어서 더했을 때 같기 때문에. 맞죠?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2k, 마이너스 k 플러스 6,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6 해서 0이 되겠네요.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이미 무슨 근이 여기서 나왔네? 음의 실근이 하나 나왔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라는 애에서 나오는 실근이 뭐겠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겠네요. 맞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어떻게 푼다고?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더하면 뭐다? 양수다. 세 번째,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곱하면 뭐다? 양수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6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 얘는 2, 3의 마이너스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 판별식 T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2K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K는 0보다 크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예요. 즉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뭐보다?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됐어?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전부 다 만족해야 돼, 얘들아. 세 개를 전부 다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럼 그려보자. 얘부터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 크다. 그 다음 세 번째 6보다 작다. 그럼 다 겹치는 건 어디?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뭐다? 2보다 크고 K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 4, 5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실 분들은 쓰시고 다 쓰셨으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필기하느라 수업을 못 들으시면 안 돼요. 뭐 당연히 이제 멀티가 잘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필기하시느라 수업을 못 들으면 필기를 써놔봤자 그 필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내가 찍어주는 거잖아. 영상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필요하면 그 영상 다시 보면서 필기하면 되니까 일단 아니면 이제 수업 그냥 문제 끝나고 필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기다려줄 테니까 필기하느라 수업을 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수업 듣는 게 우선이에요. 아무튼 봅시다. 57번.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을 구하여라. fx가 있는데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얘다. 2차 부등식이죠? 맞죠? 맞죠? 근데 우리 원래 2차 부등식에서 여기가 뭐인 것만 봤어요, 여태까지? 0인 것만 봤잖아. 맞죠? 근데 얘가 그러면 4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늘로 넘기면 되잖아. 응? 얘가 달라졌어. 달라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평소 보던 대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4를 반대로 넘겨. 그럼 어떻게 돼? fx가, 다시 f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더라. 그 말은 마이너스 1과 3이 뭐구나? 경계값이구나. 그 말은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fx 마이너스 4라는 애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최고차의 개수는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근데 그럼 fx는 얘들아 fx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 전개해보시면 ax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x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ax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a에 4를 다시 반대로 넘겨오시면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fx 구했어. 그다음 두 번째 2차 부등식 f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반대로 넘길 수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바뀌겠다? f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몇 개구나? 해가 한 개구나. 얘를 우린 뭐라고 불렀다고? 2차 부등식의 특수해라고 불렀다고요. 2차 부등식의 특수해는 어떻게 푼다고? 그래프와 x축으로 구한다고요. 그래프와 x축으로. 그러면 fx 플러스 4야. 여기다 4 더한 거야. 여기다 4 더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지금 최고차계수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x 플러스 4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한 개밖에 없대. 그럼 x축 어디로 지나가야 돼? x축 어디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럼 뭐야? 0보다 작은 건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건 없어. 그치만 0과 같아지는 거 딱 하나 존재하는 거지. 아, 얘가 fx 플러스 4라는 애가 x축과 접하겠구나. x축과 접한다는 건 판별식 d가 뭐겠구나? 판별식 d가 0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괜찮니? 그러면 fx 플러스 4니까 여기다 4 더하겠지? 그럼 여기가 다시 쓸까요? fx 플러스 4는 a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8이라는 애야. 얘의 판별식 d가 뭐일 거라고? 얘의 판별식 d가 0일 거라고요. 그럼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8a가 몇이다? 0이다. 그럼 4a 제곱이니까 4a로 묶으면 a-2가 0인 거고요. a는 2가 되겠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2구나. 그래서 얘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놓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면 답이네요. 됐니? 됐어?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8번. 58번 봅시다. 58번에 연립부등식이 저렇게 있다. 제가 정수 x가 항상 존재하도록 하래요. 우리 연립부등식에서 근의 조건이 나왔어. 또는 정수근의 조건이 나왔어. 뭐 해가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정수해가 몇 개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그려보라 그랬지. 수직선상에 정수해가 존재하도록 그려보라 그랬어. 그려보라 그랬는데 그럼 일단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3, 7에 마이너스고 0보다 크니까 x는 3보다 작다. 또는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까지는 빠르게 구해놓으시고 그 다음 얘를 봐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x-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만들어질 거고 얘를 양변에다가 a를 더해서 풀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는 작겠구나. 그래놓고 우리는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정수 x가 존재하는 a 값을 구해야 돼. 맞죠? 그리고 a는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우리가 1부터 10까지 다 집어넣어 볼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럼 어떤 조건인지 찾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수직선상에 그리라고. 부등식의 조건이 나오면 그냥 그리시라고요. 그럼 그려봅시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7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얘들아 너네 앞으로 이런 부등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올 거야. 더 많이 나올 거야. 이게 근데 도대체 어떤 식의 부등식이냐? 봐봐.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a 값이 변하면 범위가 변해 안 변해?
A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범위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그치만 안 변하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할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값이 변해도 절대 안 변하는 한 가지가 있어. 뭐야? 길이가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몇이야? 2야. 그걸 2학년 때는 구간의 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일단은 어차피 그건 2학년 때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많이 보게 될 거다. 이런 부등식이 뭐다? A값 또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범위는 변해. 범위는 변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는 길이는 2로 동일해. 그러면 그런 범위가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한쪽 끝으로 몰아 일단 범위를. 한쪽 끝으로 몰라는 게 뭐야? 지금 A가 10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치? 그럼 한쪽 끝으로 보면 A가 몇일 때? 1일 때일 거고 오른쪽 끝으로 보면 A가 10일 때겠지. 둘 중 하나를 일단 설정해봐. 그럼 뭐로 할까? A가 1일 때 한번 넣어볼까요? A가 1일 때 한번 넣어보자. A가 1일 때라는 건 0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겠어? 당연히 2까지겠지. 길이가 2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정수 있어 없어? 정수 있어 없어? 1 있잖아. 1 있잖아. 근데 그 상태로 뭘 하는 거냐면 A 값을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A 값을 점점점 키워. A 값을 점점점 키워. A 값을 키우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 길이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근데 A 값이 커지니까 얘가 어떻게 이동해? 오른쪽으로 스물스물 이동해. 계속 이동해봐. 있어 없어 근? 겹치는 근 있어 없어? 있잖아. 어? 얘들아 이 빨간색 범위랑 이 흰색 범위가 연립했을 때 즉 겹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겹치는 거 있냐고 없냐고 얘가 이동해도 있다고. 계속 있잖아. 맞아? 계속 있다고 계속. 일단 여기까지 왔어. 겹치는 근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겠지 이제. 봐봐.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2가 여기인데 원래 여기 2를 한번 여기다 찍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내가 한번 찍어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일단 여기 딱 맞출 때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때? 괜찮죠? 여기서 살짝 더 움직여. 돼 안 돼? 되잖아. 왜? 2를 포함하잖아. 맞아? 좀 더 가. 2를 포함하잖아. 근데 만약에 딱 2가 돼. 포함해 안 해? 포함해 안 해? 뚫려 있잖아. 딱 2가 된다고. 정수 있냐고 없냐고. 요 사이에 정수 있냐고 없냐고. 없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만 보겠죠. 즉 얘가 2라는 건 얘가 2라는 거고 그럼 A가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3부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A가 몇만 돼? 1, 2만 돼. 따라왔어? 더 키워. 계속 안 되겠지. 계속 안 되겠죠. 그 대신 더 가. 계속 가. 어디까지 가? 일단 여기까지 가봐. 일단 여기까지 가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부터 7까지 이렇게 왔어. 그럼 범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정수 없는 거야. 맞죠? 그럼 얘가 점점점 더 가. 어디까지 갔을 때 우린 생각하겠어? 8까지 갔을 때를 생각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정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 7 뚫려있고 8 뚫려있으니까 없는 거야. 근데 8보다 더 가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있는 거야. 왜? 8을 포함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8일 때, 즉 A가 몇일 때, A가 7일 때 딱 여기 맞아 떨어질 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되면? 커지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A는 8, 9, 10일 땐 된다고. 그러니까 5개라고요. 됐어? 됐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요런 식의 해석을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나중에 너네가 2학년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해져. 그래서 이런 식의 범위를 함수에서 해석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근데 똑같이 해석할 거야. 어디? 한쪽 끝으로 일단 몰아. 가장 작은 쪽이든 가장 큰 쪽이든 한쪽으로 몰아. 그 다음에 점점 키워가. 보통 이제 한쪽 끝으로 모으라고 하면 작은 쪽으로 보통 몰아요. 그 작은 쪽으로 모은 다음에 점점 키워가.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점점 키워서. 왜? 범위의 길이는 일정할 거니까. 그 길이가 일정한 애가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부등식에서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9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59번만 따로 봅시다. 보시면 59번 59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과 1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가조건에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1이다. 앞에서 뭔가 봤던 거와 굉장히 비슷하죠. 기억나? 10분도 안 됐어 얘들아. f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2를 반대로 넘기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f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했더니 x는 1이구나. 즉 어떤 부등식을 풀었더니 근이 한 개구나. 근이 한 개구나. 그리고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근이 한 개이려면 x축과 어떻게 된다? x축과 접한다. 그러면 0보다 큰 건 없지만 0과 같아지는 점이 하나 존재하더라. 근데 그게 몇이라고 준 거야 지금? 1이라고 준 거다. 그러니까 fx-2라는 2차 함수는 1에서 뭐 하겠네? 접하겠네? 접한다는 건 뭐로 인수분해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fx-2는 뭐로?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이고요.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x-1의 제곱에다가 2를 더한 형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1을 다시 반대로 넘겨서 그럼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fx 구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해가 얘래. 얘들아 얘 해가 얘래. 그러면 얘 해가 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네. 맞죠? 마이너스 1과 3이 근인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네. 그럼 그 최고차항의 개수를 추론해보자 한번. 얘들아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네야? gx는 몇이네야? 얘들아 좀 차리고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네야? 1이네야.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네야? 마이너스 1이네야. 그걸 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몇이겠니? 최고차항의 개수? 2겠죠.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됐니? gx-fx가 최고차항의 개수 2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얘를 전개하면 2x제곱에 x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fx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반대로 넘기면 gx는 여기다가 뭘 더하면 되는구나.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애가 만들어지겠네요. 얘가 gx네요. 여기까지가 한 문제인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k는 0이 실근을 갖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gx 플러스 n-k는 0도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판별식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집어넣어.
집어넣어. 여기서 보면 fx-k래요. fx-k니까 fx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만들어져요. 맞죠? 그럼 판별식, 정확히는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짝수 판별식으로 가보시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는 뭐보다?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에 대한 방정식 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gx 집어넣어 볼게요. gx 얘니까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5에 플러스 n-k가 0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n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고. 우리 지금 k 구하는 거야 얘들아. 얘를 만족하는 k의 개수가 7개라고 돼 있으니까 k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k로 정리하면 k는 뭐보다? 다 넘겨 n-6보다 작다. 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2보다 크다고, 여기서 나오는 건 n-6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뭐겠구나? k는 2보다 크고 n-6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진다. 근데 요 안에 있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래? 얘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래? 7개래. 부등식에서 정수 조건이 나왔어. 뭐 하라고? 쓰라고. 2보다 커. 얘들아, 2보다 커. 그럼 정수가 몇 부터야? 3부터지. 거기서부터 몇 개래? 7개래. 3, 4, 5, 6, 7, 8, 9까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10은 있으면 돼, 안 돼? 10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서? 여기서 잘려야 되는 거죠. 맞지? 아, n-6이 모여야겠구나.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겠구나. 근데 10과는 같아도 되는구나. 왜? 10과 같아져도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10을 포함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n의 값은 16이 나오겠죠.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가 있는 쪽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n의 값은 16이다. 이렇게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오늘 나가야 되는 진도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게 몇 번이야? 59번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린트 나간 거 있죠? 프린트 시험 대비 교재. 프린트 나갔던 거 있죠? 얘는 1번부터 50번까지 일단 최소치로 1번부터 50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숙제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남길 거니까 제대로 해오시고요. 알겠어? 제대로 해오시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 링크가 오늘 아마 부모님들한테는 발송이 됐을 거야. 너네한테도 갔을지 모르겠는데 학원에서 링크가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타고 하면 되는데, 그 링크를 혹시나 못 받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가 오늘 단톡에다가, 카톡 있죠? 카톡 단톡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교재 링크를. 알겠죠? 교재 링크 올려드릴 건데, 그 주문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중간고사 때랑 똑같긴 한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일단 교재 링크가 있으면 교재 링크를 눌러. 그럼 어떤 홈페이지가 뜰 거야. 홈페이지가 뜨면 맨 위에 검색창이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치세요. 그 다음 엔터를 눌러. 확인을 눌러. 그러면 뭐 동의하시겠습니까가 떠. 그게 뭐냐면 그냥 그 교재 구매를 하는데 학원 이름으로는 교재를 못 팔아. 얘들아, 교재를 너네한테 주문을 시키려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돼.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를 동의하십니까? 라는 거야. 그걸 동의를 안 하면 교재를 못 사. 알겠지? 그래서 동의를 해. 뭐 별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이름 검색하시면 뭐 동의하겠습니까? 떠. 동의해. 그러면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아마 2권 있을 거예요, 2권. 하나는 문제집이고 하나는 해설지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 2권 다 구매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만 사면 안 돼. 알겠지? 둘 다 구매하셔야 돼. 얼마 안 해. 얼마 안 하니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매하면 다음 주부터 교재가 나올 거니까 지금 구매 안 하시면 다음 주에 혼자 교재 없이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런 일 없게끔 오늘 내일 중으로 다 하세요.
알겠죠? 아마 학원에서 문자가 다 나갔을 거야. 다 나갔을 건데, 이제 혹시나, 이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단톡방에도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